강원도 속초의 3월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맛과 함께 차가운 기운을 실어 날랐고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가 자갈들을 굴렸다. 67세인 윤태경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바닷가로 향했다. 미술 교사로 35년을 보낸 그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을 응시하며 연필을 움직였다. 물결이 만드는 곡선, 바위에 부딪혀 흩어지는 물보라의 궤적을 따라 그의 손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아버지, 휴대폰 벨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다. 화면에는 서민아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그의 딸이었다. 미나야, 이렇게 일찍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혹시 바쁘세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리듬이 섞여 있었다. 바쁠 게 뭐가 있겠니? 바다 보면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었어. 아, 그럼 다행이에요.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태경은 연필을 내려놓고 딸의 말에 집중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회사 옥상에서 작은 런칭 파티가 있어요. 런칭 파티? 네. 저희가 1년 동안 개발한 건강 데이터 앱이 드디어 출시되거든요. 미나는 건강관리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였다. 사용자의 운동량, 수면, 패턴, 식습관을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그래, 대단하네.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혹시 오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경은 잠시 침묵했다. 서울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다. 딸의 목소리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물론이지. 내 딸이 이룬 성과인데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미나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투자자분들과 파트너 회사 사람들이 올 예정이에요. 아버지께서 오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경은 다시 스케치북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도 대신 딸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소풍날, 김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미나의 모습이었다. 서울에 갈 일이 생겼네. 태경은 혼잣말을 하며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속초 중앙시장에 들렀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래된 수산물 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황태 좋은 걸로 주세요. 서울 가서 딸한테 끓여줄 거예요. 아, 따님 보러 가시는구나. 이거 보세요. 작년 겨울에 덕장에서 말린 최고급이에요. 사장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황태를 꺼내 보였다. 살이 두툼하고 색깔이 고운 것이 한눈에도 품질이 좋아 보였다. 메밀도 좀 주세요. 그리고 고추장아찌까지. 한 보따리 싸드릴게요. 사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한도윤, 미나의 남편이자 같은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다.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보이곤 했다. 황태국이라도 끓여주면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집으로 돌아온 태경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며칠 머물 예정이었으므로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를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사용하던 니코매틱이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네. 카메라를 손에 쥐고 셔터를 살짝 눌러보니 여전히 부드러운 찰칵 소리가 났다. 15년 전 겨울, 눈 내리는 날 미나를 찍어줬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미나는 새하얀 눈밭에서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었다. 그 사진들은 지금도 거실 벽에 걸려 있었다. 미나도 이제 어른이 됐구나. 태경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속초역에서 서울행 KTX에 몸을 맡겼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동해바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태경은 품에 든 선물 보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딸의 성공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전화 송민아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태경은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딸의 성취를 축하할 때였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경이었다.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도시의 차갑고 직선적인 공기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속초의 부드러운 해풍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미나의 아파트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다.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갈아타는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딸을 만날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서자 태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지. 문이 열리자 미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하지만 태경의 눈에는 딸의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고생했어, 딸. 여행 온 것 같네. 아버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나가 앞장서서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다. 벽에는 모던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도 모두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도윤이는 어디 있니? 아, 오늘 투자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때나 올 수 있을 거예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짐부터 정리하자. 아, 네. 손님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나가 가리킨 방은 이름만 손님방이었다.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박스들과 캐리어, 의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있는 임시 창고 같았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괜찮아, 괜찮아. 손님 오면 금세 비워지는 거지 뭐. 태경은 웃으며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예전에는 그가 서울에 올 때마다 미나가 며칠 전부터 방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곤 했었다. 요즘 많이 바쁘구나. 네. 런칭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나의 미소에는 미안함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태경은 가방에서 보따리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속초에서 가져온 거야. 황태하고 메밀, 고추장아찌. 내일 아침에 황태국이라도 끓여 먹자.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끓여주신 황태국 정말 좋아했는데. 미나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그래, 속이 따뜻해야 말도 부드러워지는 법이지. 태경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속초의 넓은 바다와 하늘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미나야, 런칭 파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 아, 우리 회사 옥상에서 간단하게 할 예정이에요. 투자자분들과 파트너사 직원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까지 해서 5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미나는 설명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케이터링도 주문했고 음향시설도 준비했어요. 저희 앱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있고요. 그렇구나. 많이 준비했네. 태경은 딸의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이는 딸의 모습에서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한도윤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친 발걸음이 들렸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도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수고했어, 도윤아. 투자 미팅은 어땠니? 아,
그게 복잡해요. 일단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도윤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역력했다. 태경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서로 편안하게 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았다. 그래. 일단 씻고 쉬어라. 우리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그날 밤 태경은 손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속초에서는 매일 밤 보던 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딸과 사위의 모습이었다. 둘 다 뭔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태경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밤늦도록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평소 습관대로 일찍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30분이었다. 속초에서라면 벌써 바닷가로 나가 아침 산책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그럴 수도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미나가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미나야, 벌써 일어났구나. 아, 아버지, 깨웠나요? 죄송해요. 미나는 손에 작은 통을 들고 있었다. 프로틴 파우더 용기였다. 아니야.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야. 뭐 하고 있니?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은 간단하게 프로틴 쉐이크로 때워요. 태경은 부엌을 둘러보았다.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냉장고에는 각종 영양제와 단백질 음료가 가득했고 일반적인 식재료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침은 함께 먹어야지. 내가 황태국 끓여줄까? 아, 아버지. 요즘은 아침을 무겁게 먹지 않아요. 소화에도 안 좋고. 미나의 대답에는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말끝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태경은 딸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나도 간단하게 먹을게. 감사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미나가 건넨 것은 미지근한 프로틴 음료 한 병이었다. 태경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셔보았다. 인공적인 단맛과 함께 묘한 뒷맛이 남았다. 맛이 특이하네. 건강에 좋아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미나는 설명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일찍 출근해야 하니? 네. 오늘 마지막 점검이 있어서요. 런칭 파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때 도윤이 침실에서 나왔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제 고생 많았어.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괜찮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도윤도 미나와 같은 프로틴 음료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서둘러 마시고는 각자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녁에 돌아와서 내일 파티 준비, 이야기 자세히 해드릴게요. 알겠어. 너희들 일 먼저 하고. 미나와 도윤은 급하게 나갔고 태경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조용해진 공간에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속초에서라면 이미 바다를 보며 스케치를 시작했을 시간이었다. 태경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을 연필로 옮겨 그렸다. 그러다가 문득 식탁 위에 놓인 프로틴 음료병이 눈에 들어왔다. 라벨을 자세히 읽어보니 영어로 된 성분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런 걸로 아침을 때우다니.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예전 미나는 아침마다 그가 끓여주는 미역국이나 황태국을 맛있게 먹곤 했었다. 사람이 바쁘면 이렇게 변하는 건가. 오후가 되어서야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응, 간단히 먹었어. 너는? 저도 회사 근처에서 샐러드 사 먹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미팅이 있니? 네. 내일 파티 때 올 투자자분과 마지막 미팅이 있어요. 아마 9시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경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태경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예상대로 제대로 된 식재료는 거의 없었다. 프로틴 음료, 각종 영양제, 그리고 시들어가는 샐러드 몇 개가 전부였다. 이런 걸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나? 태경은 근처 마트에 가서 간단한 식재료들을 사왔다. 김치, 계란, 라면, 그리고 작은 고등어 한 마리. 저녁 시간이 되어 혼자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밤 9시가 넘어서야 미나와 도윤이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별일 없이 잘 지냈어. 너희들이 늦는다길래 저녁은 혼자 먹었어.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미팅이어서. 미나의 미안한 표정을 보니 태경의 마음이 아팠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은 저녁 먹었니? 저희는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보였다. 그래도 집에서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태경은 부엌으로 가서 황태를 꺼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는 무슨, 제대로 먹어야 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태경은 황태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물이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아파트 안에 퍼졌다. 미나와 도윤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 자료 마지막 점검했어? 응, 다 했어. 그런데 김 대표님 쪽에서 추가 요청사항이 있대. 또? 뭔데? 수익 모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일 이야기뿐이었다. 태경은 국그릇에 황태국을 담아 식탁에 가져다 놓았다. 자, 이것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미나와 도윤이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와, 냄새 정말 좋다. 미나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자 표정이 밝아졌다. 역시 아버지가 끓여주신 황태국이 최고예요. 그렇지. 속이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는 거야. 도윤도 국을 마시며 안색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몸이 자본인데. 태경은 두 사람이 국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미나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만요. 미나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다. 네. 김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미나의 얼굴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또 뭔가 수정할 게 있니? 네. 투자 제안서에서 몇 가지 수치를 바꿔야 한대요. 도윤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우리 쪽에도 추가 자료 요청이 왔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휴대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따뜻한 국물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일이 그렇게 급하니? 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요. 이번 투자를 받지 못하면 미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태경은 딸의 표정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오늘 밤에도 자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너희들 일 먼저 해라. 태경은 빈 그릇들을 치우며 속으로 생각했다.
예전 미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미나는 항상 여유롭고 밝은 아이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의 미나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했다. 그날 밤 태경은 다시 혼자 손님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거실에서는 미나와 도윤이 늦은 밤까지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투자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태경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딸의 미래를 걱정했다. 성공하려는 욕심이 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컸다. 내일 파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 봐야겠어. 태경은 그렇게 다짐하며 잠든 딸과 사위를 생각했다. 두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파트 밖에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나와 도윤의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 밤을 포기하는 두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태경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과연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세 번째 날 아침, 태경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미나와 도윤이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 위에는 여전히 노트북과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출근한 후였다. 태경은 정리되지 않은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커피잔에는 식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고 프린터기에서 뽑아낸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나? 태경은 서류들을 주워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생각이 났다. 아내가 생전에 애용하던 니코매틱 카메라였다. 15년 전에 구입한 필름 카메라로 아내는 이것으로 가족 사진을 즐겨 찍곤 했었다. 태경은 카메라를 손에 쥐고 셔터를 살짝 눌러보았다. 찰칵.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났다. 기계적이고 차가운 디지털 카메라의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이 소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태경은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아내를 그리워했다. 그때 미나가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다. 아버지, 집에 계셨네요. 서류 하나 가져가려고 왔어요. 응. 점심은 먹었니? 회사에서 샐러드로 간단히 먹었어요. 미나는 바쁘게 서류를 찾다가 태경의 손에 든 카메라를 발견했다. 아, 그거 어머니 카메라네요.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응. 너 어릴 때 찍어준 사진들이 다 이걸로 찍은 거야. 태경은 카메라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어떤 사진들이요? 겨울에 눈 오는 날 너랑 눈사람 만들고 사진 찍었던 거 기억 안 나니? 미나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아, 맞아요. 고등학교 때였나? 엄청 추운 날인데 아버지가 사진 찍어주시려고 밖에서 한참 서 계셨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예뻤는데. 하얀 털모자 쓰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그 사진들 아직도 있어요? 물론이지. 거실 벽에 걸어놨어. 미나는 잠시 감상에 젖는 듯 했지만 곧 시계를 확인하며 다시 바빠졌다. 아, 시간이. 서류 찾았으니까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미나가 나간 후 태경은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프레임에 담아보기도 하고 미나가 어릴 때 모습을 떠올리며 빈 공간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 카메라로 얼마나 많은 추억을 담았는데. 저녁 시간, 도윤이 먼저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일찍 오네. 오늘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내일 파티 준비가 거의 끝나서 일찍 나왔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태경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보았다. 와, 필름 카메라네요. 요즘 보기 드문데. 응,
미나 어머니가 쓰던 거야. 정말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도 작동해요? 태경은 셔터를 눌러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 소리 들어봐. 얼마나 좋니? 도윤은 카메라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신기하네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요즘 다시 인기라고 하던데. 아날로그 감성?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필름 카메라 같은 것도 소품 대여점에서 많이 빌려가요. 태경은 도윤의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다. 자신에게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인데 도윤은 마치 유행하는 소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소품 대여? 네. 사진 찍을 때 분위기 내려고 쓰는 거죠. 실제로 필름 넣고 찍지는 않고 그냥 들고 포즈만 취하는 거예요. 도윤은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셀카를 찍는 신용을 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필름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굳이 진짜 필름을 쓸 필요도 없어요. 보정도 쉽고 더 예쁘게 나와요. 태경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카메라에 대한 관점이 자신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도윤이 커피를 마시려다가 실수로 소매가 커피잔을 건드렸다. 커피가 쏟아지며 식탁 위로 흘러내렸고 그 일부가 카메라에 튀었다. 아, 죄송해요.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지만 이미 카메라에는 커피 방울들이 묻어 있었다. 태경은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카메라를 닦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장인어른. 어차피 고물인데. 도윤의 무심한 말이 태경의 가슴을 찔렀다. 고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물이 아니라 태경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이것이 고물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념품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설명할수록 자신의 감정이 작아질 것 같았다. 괜찮아. 태경은 조용히 카메라를 닦으며 말했다. 도윤은 여전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카메라의 가치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걸로 하나 사드릴까요? 요즘 빈티지 카메라들이 온라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니야. 괜찮다고. 태경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도윤에게 이 카메라는 정말로 그냥 고물일 뿐이라는 것을. 15년 전 겨울 아내와 함께 미나를 찍어주던 그 순간들. 카메라 셔터 소리에 맞춰 터져나오던 미나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내가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같은 것들은 도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었다. 그날 밤 미나가 늦게 돌아왔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책 좀 보고 있었어. 미나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경 옆에 앉았다. 내일이 드디어 파티예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 도윤이가 실수로 뭔가 엎질렀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태경은 잠시 주저했다. 카메라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정말요? 도윤이가 많이 미안해하던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미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나저나 내일 파티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 투자자분들, 파트너 회사 직원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요. 다들 저희 앱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구나. 미나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미나는 잠시 태경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태경은 딸의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진 것을 느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인지 손가락 끝이 거칠고 손목도 얇아진 것 같았다. 미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우선이야. 네, 알아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 그러길 바란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태경이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네. 어머니, 카메라 말인데 혹시 수리를 맡겨볼까 싶어서. 미나는 잠시 당황하는 표情을 지었다. 수리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야. 오래돼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려고. 아, 그러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경은 혼자 거실에 남아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고물이라는 도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카메라를 수리점에 맡겨 완전히 정비를 받아보기로. 그것이 도윤의 말에 대한 자신만의 대답이었다. 고물이 아니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념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경은 근처 카메라 수리점을 찾았다. 이 카메라 점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니코매틱이네요. 좋은 카메라예요. 요즘 보기 드문데. 수리점 사장은 카메라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셔터는 문제없고 렌즈도 깨끗하네요. 조금만 손보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태경은 수리점을 나서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 저녁 파티에서 이 카메라로 미나의 성공하는 모습을 담아주고 싶었다. 그것이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가장 기뻐했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역이야. 태경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후에 수리가 완료된 카메라를 찾으러 갔을 때 카메라는 정말로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다. 셔터 소리도 더욱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완벽합니다. 태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 내일 파티에서 딸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을 준비가 끝났다. 고물과 기념품 사이에서 그는 사용하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다. 파티가 열리기 하루 전, 미나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태경이 일어났을 때 이미 미나는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식물성 위주로 제철 허브 많이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 미나는 손에 메모지를 들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이 잘 나와야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서. 태경은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딸의 통화를 들었다. 지속 가능한 식재료로 해주시고 플레이팅도 세련되게 부탁드려요. 통화를 마친 미나가 태경을 발견하고 인사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이 중요한 날이니까. 케이터링 업체와 통화하고 있었구나. 네. 요즘 가장 핫한 케이터링 업체예요. 건강하고 세련된 메뉴로 유명하거든요. 미나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태경에게 메뉴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비건 퀴노아 샐러드, 아보카도 토스트, 콜드브루, 커피, 슈퍼푸드 스무디 등의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메뉴 옆에는 사진 잘 나옴, 인스타 감성이라는 메모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참 요즘 음식들은 이름도 어렵네. 태경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런 게 트렌드예요. 투자자분들도 이런 세련된 분위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구나. 미나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 좋을 거야. 하지만 태경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음식이 맛있는 것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메뉴판을 보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미나가 출근한 후 태경은 조용히 자신만의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휴대폰을 꺼내 속초의 오래된 연락처들을 찾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명선옥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태경이네. 그동안 잘 지냈어? 명선옥은 속초에서 50년째 메밀 칼국수를 만들고 있는 장인이었다. 직접 메밀을 갈아 면을 뽑는 것으로 유명했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로 메밀면만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서울로? 무슨 일이야? 딸이 회사 파티를 하는데 메밀 칼국수를 해주고 싶어서요. 아이고, 우리 미나 말이지. 그럼 당연히 도와줘야지. 최고급으로 준비해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삶는 건 제가 할 테니까 면만 부탁드려요. 두 번째 전화는 정만식 수산업체 사장에게 걸었다. 만식이, 나야, 태경이,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신선한 오징어하고 속초, 황태 좀 서울로 보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언제 필요하세요? 내일까지. 그리고 손님들이 놀랄 정도로 좋은 걸로 부탁해. 맡겨두세요. 제가 직접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박소일 양조장에 전화를 걸었다. 소일아, 막걸리 주문 좀 하려고. 어머니, 친구분이신가요? 아니야. 윤태경이야. 예전에 미술 전시회 때 만났었잖아. 아, 선생님. 죄송해요. 목소리를 못 알아봤네요. 괜찮아. 식전 막걸리로 좋은 걸로 2박스만 부탁해. 물처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제품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모든 전화를 마친 태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 봐서였다. 오히려 그는 미나가 부탁한 일들을 성실히 도왔다. 아버지, 의자 배열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태경은 미나와 함께 회사 옥상에 올라가 파티 준비를 도왔다. 의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스탠드, 조명의 각도를 조절했다. 조명이 너무 강하면 음식이 맛없어 보여요. 그래? 그럼 이 정도는 어떠니? 태경은 조명을 조금 낮춰주었다. 완벽해요. 아버지 감각이 정말 좋으세요. 현수막을 설치할 때도 태경의 도움이 컸다. 글자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겠네. 네. 정확히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태경은 줄자로 거리를 재며 현수막을 정확한 위치에 걸었다. 손이 바쁜 사이에도 그의 귀는 미나와 도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사진이 생명이야. 투자자들이 SNS에 올릴 거니까. 맞아.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해야 해. 미나의 목소리에서 예전 소풍날의 순수한 들뜸은 사라지고 대산적인 어른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경은 그런 딸의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과 계산이 필요할 것이었다. 미나야, 음영시설은 어떻게 할 거니? 아, 그것도 준비했어요. 마이크하고 스피커 다 빌렸어요. 그래, 잘했네.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요. 당연한 일이지. 내 딸이 하는 일인데 내일 파티에서 아버지 소개도 해드릴게요. 투자자분들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경은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일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속초에서 보낸 재료들이 도착했다. 명선옥 할머니가 보낸 메밀면은 포장을 열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정만식이 보낸 오징어는 싱싱함이 눈으로도 확인될 정도였다. 그리고 박소일이 보낸 막걸리는 깔끔한 라벨이 인상적이었다. 태경은 재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황태국은 아침에 미리 끓여서 보온해두고 메밀면은 파티 시작하기 직전에 삶아야겠어. 오징어는 데쳐서 썰어놓고 막걸리는 적당히 차게 해둬야지. 미나와 도윤은 태경의 준비 모습을 궁금해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빴기 때문이었다. 장인어른,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아, 그냥 간단한 거 좀 준비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케이터링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준비해 주시면 든든하네요. 태경은 미소만 지었다. 사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케이터링의 부족함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음식,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태경은 내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케이터링 음식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이 등장하는 순간 배고픈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 소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 태경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그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트렌디한 케이터링 음식도 좋지만 진짜 배를 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날이 밝으면 그의 조용한 준비가 드러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미나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음식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다. 태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황태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황태를 넣자 구수한 향이 아파트 안에 퍼졌다. 미나와 도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국물을 우려냈다. 이 정도면 되겠네. 황태국은 보온병에 담아두고 오징어도 미리 데쳐서 준비했다. 메밀면은 파티 현장에서 직접 삶을 계획이었다. 오전 10시. 미나와 도윤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아, 그냥 간단한 거 좀 준비했어. 태경은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파란 아이스박스에 담았다. 미나는 아이스박스를 보며 궁금해했지만 파티 준비로 바빠서 자세히 묻지 못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래. 미나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 성공할 거야. 오후 2시 회사 옥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배치하고 있었고 음향 장비도 설치되고 있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비치며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와, 날씨도 정말 좋네요. 미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후 3시 케이터링 팀에서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전원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얼마나 늦어질까요? 1시간 정도. 그리고 냉장 박스가 엘리베이터에 멈춰 있어서 음식이 좀 미지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미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떡하지? 손님들이 4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도윤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다. 일단 음료수라도 먼저 준비하자. 그리고 케이터링 팀에 다시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올라오도록 해. 4시가 되자 투자자들과 파트너사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주요 음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몇 개의 음료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미나 씨, 음식은 언제 나와요? 한 투자자가 시계를 보며 물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나올 예정입니다. 미나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애가 탔다. 4시 30분이 되어서야 케이터링 음식이 도착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샐러드는 시들어 있었고 아보카도 토스트는 색이 변해 있었다. 미나 씨, 샐러드가 좀 축 늘어진 것 같은데요. 케이터링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는 당황해서 물을 찾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도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다. 죄송합니다.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케이터링 업체 직원도 미안해하며 음식을 정리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먹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때 태경이 조용히 자신의 파란 아이스박스를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침착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휴대용 인덕션을 설치하고 냄비를 올렸다. 보온병에서 황태국을 부어 넣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파티를 준비하느라 지친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옥상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퍼져나갔다. 태경은 다음으로 메밀면을 꺼냈다. 명선옥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보낸 메밀면을 끓는 물에 넣었다. 면이 익는 동안 그는 찬물에 메밀을 헹궈 거칠게 전분을 털어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메밀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과 식초와 동치미 국물을 적절히 섞어 잔맛을 뺐다. 한편에서는 오징어를 데쳐서 크런치하게 썰고 있었다. 저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한 투자자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 저분은 저희 미나 대표님의 아버님이세요. 도윤이 대답했지만 자신도 태경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태경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요리사처럼 능숙했다. 35년간 미술 교사로 일하면서 칠판에 정확한 직선을 그어왔던 그 침착함이 요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들기름을 두르고 파와 마늘, 고춧가루를 볶아 황태국에 풍미를 더했다. 아, 저 냄새. 처음으로 다가온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파티 준비로 지쳐있던 경비 아저씨였다. 냄새가 참 좋네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것 같은. 경비 아저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태경은 말없이 국물을 작은 그릇에 떠서 경비 아저씨에게 건넸다. 한번 맛보세요.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뜨고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야, 정말 속이 풀리네요. 진짜 집에서 끓인 맛이에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다. 태경은 메밀국수도 완성해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차가운 메밀국수에 고명을 올리고 메밀장을 곁들여 내놓았다. 와, 이거 진짜 메밀국수네요. 요즘 보기 드문. 한 투자자가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젓가락 집어먹었다. 맛이 정말 다르네요. 이런 건 어디서 먹어봤더라. 시골에서 할머니가 직접 뽑은 면이에요. 태경이 조용히 설명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케이터링으로 준비된 트렌디한 음식들은 상했지만 태경이 준비한 전통적인 음식들은 사람들의 진짜 배고픔을 달래주고 있었다. 누군가는 황태국 한 그릇을 비우고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거 정말 몸이 따뜻해지네요. 누군가는 메밀국수를 먹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박소일이 보내준 막걸리도 등장했다. 태경이 작은 잔에 따라주자 사람들이 한 모금씩 마셔보았다. 와, 이 막걸리 정말 부드럽네요. 물처럼 넘어가요. 미지근하고 시들어버린 케이터링 트레이들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대신 태경이 준비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음식들이 파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위기 상황을 구해주어서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심하게 계획한 세련된 파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당황스러움도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태경에게 다가왔다. 장인어른, 이거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태경은 오징어에 쌈장을 발라 도윤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 소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고 했지.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이 진짜 배를 채우고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파티 분위기는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짜 음식을 먹으며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투자나 비즈니스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시절 추억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태경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 말이다. 파티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사람들은 태경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투자자들도 처음에 긴장된 모습에서 벗어나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진짜 집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한 투자자가 황태국 그릇을 비우며 말했다. 요즘은 이런 음식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다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또 다른 투자자도 메밀국수를 먹으며 공감했다. 태경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다. 진짜 음식을 먹으니 사람들의 마음도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계획했던 세련된 파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성공적인 것 같았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나 대표님, 김 대표가 다가왔다. 그는 오늘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였다. 네, 김 대표님.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 대표는 막걸리 잔을 들고 있었다. 아, 그게 아버지가 원래 요리를 좋아하세요. 미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접근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요즘 모든 게 너무 인위적이고 계산적이잖아요. 김 대표의 말에 미나는 뜨끔했다. 자신이 준비했던 케이터링이 정확히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저희 앱도 그런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사용자의 진짜 건강을 생각하는. 미나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태경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만, 여러분의 시간을 빌릴게요. 갑작스러운 태경의 등장에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미나와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미나의 아버지 윤태경입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오늘 젊은 팀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태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기록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경계선 하나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태경은 주머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제 누군가 제 물건을 고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카메라를 고물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손에 든 종이를 펼쳤다. 카메라 수리점 영수증이었다. 어젯밤 수리점에 가서 점검을 받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영수증을 보며 궁금해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는 것. 태경의 말에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망가지면 버리기보다는 어디가 헐었는지 기록하고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태경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맞습니다. 도윤아. 태경이 갑자기 도윤을 불렀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장인어른. 지난번에 말했던 차용증은 작성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파티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사실 그는 차용증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가족 사이에 그런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파티인데요. 미나가 당황하며 나섰다.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간단히 하자고. 태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받은 음식값 영수증 내가 맡아두겠습니다. 그는 케이터링 비용과 자신이 준비한 재료비, 영수증들을 정리해서 미나 손에 쥐어주었다. 사업 비용에 넣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하니까요. 이 제스처는 냉혹함이 아니라 절차의 온기였다. 태경은 딸과 사위에게 사업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치고 있었다.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과 증빙, 그리고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도윤아, 차용증은 내일까지 작성해서 가져오너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태경의 진의를 이해할 것 같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도윤의 대답이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저런 분이 계시니까 믿을 만하네요. 김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가족 관계에서도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사업에서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다른 투자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워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다.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응원과 통제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엄격함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태경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미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투자자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하기도 했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미나 대표님, 좋은 아버님을 두셨네요. 이런 분이 뒤에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투자자들의 말에 미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업 원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원칙이 있는 팀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태경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즈니스 원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세련되고 트렌디한 파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미나와 도윤의 사업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더 이상 거칠애나 포장이 아닌 진짜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다. 태경은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던진 한 장의 영수증과 한 줄의 경계선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만족했다. 젊은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트렌디한 포장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된 것 같았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파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떠났지만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미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투자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버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더욱 믿음이 갑니다. 미나는 감사 인사를 하며 김 대표를 배웅했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나서 미나와 도윤, 그리고 태경만 옥상에 남았다. 아버지, 미나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경이 먼저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좋은 파티였어. 정말요? 응.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아.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도 태경에게 가까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니? 차용증, 이야기 말이에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태경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족이라서 더 분명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서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세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미나는 아버지의 지혜를 새롭게 발견했고, 도윤은 올바른 사업 원칙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태경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꼈다. 한 장의 영수증과 한 줄의 경계선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새벽, 태경은 평소처럼 일찍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다. 속초에서라면 벌써 바닷가로 나가 아침 산책을 시작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젯밤 파티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미나와 도윤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고, 투자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태경은 며칠 전 가져온 카메라를 꺼내 보았다. 어제 수리점에서 받아온 니코매틱은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다. 셔터를 눌러보니 여전히 부드러운 찰칵 소리가 났다. 이제 정말 고물이 아니라 현역이구나. 태경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할 일을 시작했다. 냉장고에 남은 메밀장과 황태 2마리를 꺼내 정리했다. 메밀장은 깨끗한 병에 담고 황태는 비닐봉지에 포장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글을 적었다. 언젠가 너희가 끓일 날이 오겠지. 불은 중불로, 시간은 충분히. 아버지, 메모를 냉장고 문에 붙이고 나서 태경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며칠 동안 머물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차갑고 현대적이었지만 어젯밤 이후로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더해진 것 같았다. 7시가 되어 미나와 도윤이 일어났을 때 태경은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아버지, 벌써 가시는 거예요?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오늘 오후에 속초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빨리요?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너희들도 일 때문에 바쁠 텐데. 내가 계속 있으면 불편하잖니. 도윤이 급하게 나왔다. 장인어른,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괜찮어. 기차에서 먹을 거야. 태경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나가 따라오며 말했다. 아버지,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 딸이 하는 일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태경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나야,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그럴 때마다 기본을 잊지 마라. 기본이요? 기록하고, 고치고, 그리고 끓여 먹는 것. 미나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기록하고, 고치고, 끓여 먹는다. 그래.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망가진 것은 버리지 말고 고쳐서 쓰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음식을 해주는 것.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태경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도윤아, 차용증 잊지 마라. 네.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좋아. 그럼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미나가 아버지를 배웅하며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까지 두 사람은 계속 손을 흔들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태경은 휴대폰을 꺼내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은 빌려줄 수 있다. 조건은 3가지. 차용증, 분기별 재무제표 공유,
실패했을 때 내가 먼저 책임지는 문장 한 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태경은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딸과 사위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었다. 차가운 식탁, 바쁜 일상, 그리고 뭔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는 모습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표를 끊으며 태경은 속초가 그리워졌다. 드넓은 바다와 짠 바람, 그리고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깨는 일상. 역시 집이 최고야.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뒤로 지나갔다. 점점 도시가 작아지고 자연이 많아지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속초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다.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아, 이 냄새야. 집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거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스케치북과 연필도 제자리에 있었다. 태경은 가방을 풀고 카메라를 꺼내 창틀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스케치북 첫 페이지를 펼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파도가 아니라 서울에서의 기억들을 그렸다. 미나가 황태국을 맛있게 먹던 모습,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간성하던 모습, 그리고 투자자들이 진심으로 음식을 즐기던 모습. 좋은 여행이었어. 태경은 혼잣말을 하며 연필을 움직였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대신 투자자에게 사과했어. 그리고 우리 배워야겠어. 태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곧 미나의 답장이 왔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포장보다는 내용이, 트렌드보다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태경은 딸의 답장을 읽으며 뿌듯해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가 내려갈게요. 황태는 우리가 끓일게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냄비에 물, 불은 중불, 끓는 동안 말로 약속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태경은 창문을 열었다. 싸늘한 공기와 함께 바다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다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태경은 노트를 덮고 카메라를 내려다보았다. 고물과 기념품 사이에서 그는 사용하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장을 펼치기 전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기록하고 고치고 끓여 먹을 것. 이것이 그가 딸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성공을 위한 화려한 전략이나 트렌디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칙들. 기록의 중요성, 수리의 가치,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음식의 힘. 창밖으로 속초의 밤바다가 출렁였다. 서울에서 돌아온 첫날 밤, 태경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바닷가로 나가 스케치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스케치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질 것 같았다. 딸과 사위에게 전해준 지혜가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 후 도윤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차영준과 함께 정중한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실패했을 때 제가 먼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경은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이. 그리고 그는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 것이었다. 기록하고 고치고 끓여 먹으며
바다가 끝없이 넓은 것처럼 그의 사랑도 끝이 없을 것이었다. 속초의 밤은 깊어갔지만 태경의 마음은 따뜻했다. 딸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채로